가수 전속 계약과 배우 전속 계약이 좀 다른데 요즘 이슈되고 있는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도 58억 정도의 미지급금리, 세계에서 제일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조정기간 요새도 4주인가요? 아, 사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 변호사의 소속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허정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전속 계약인데 이건 또 우리 송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수 전속 계약과 배우 전속 계약이 좀 다른데 가수 쪽이 조금 더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예전에 동방신기 그 재판 판례 이후로 7년으로 바뀌었는데요. 7년? 네, 그래서 7년 부분이 이제 기획사분들은 근데 이게 좀 짧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7년을 딱 계약한 날로부터 7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앨범이 처음 발매된 날로부터 7년. 그것도 어떤 사무실은 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고 나서부터 7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간이 사실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이승기 씨하고 추 씨가 각각의 소속사와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노예 계약의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예 계약으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정산에 대한 그런 불합리가 있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속사로부터 약 58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승기 씨 이미지가 이제 똑똑하고 바르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정산을 몰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릴 때 이 친구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주로 기획사 대표들을. 정산을 이야기하고 내가 뭔가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 내지는 우리 팀의 이런 화합을 망치는 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웬만한 분위기에서는 잘 말하지 못하는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투자한다고 하나요? 한번 스타를 만들려면? 그래서 앨범이 나오고 하려면 사실은 수십억이 투자가 되는 것이 맞고 활동을 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송 변호사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안 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표준 계약서가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랑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그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따로 또 부속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더불어서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이제 상담료만으로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기 씨도 이승기 씨지만 추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다들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송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일이다 싶으시면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좀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계약뿐만 아니라 뭐 근로계약인데 모든 계약이 정말 한번 사인해버리면 그거를 번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을 할 때는 꼭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혼 가사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이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뭐예요, 위원장님? 통계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가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폭행이라든지 외도 이런 게 이제 뒤를 따르는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이혼 트렌드. 전체적으로 이혼율은 줄었어. 이 코로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는 게 항혼 이혼 늘어났어요. 결혼 20년 이상, 그래서 보통 뭐 한 60대부터 70대, 80대 이분들이 정말 안타깝죠. 그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뭐 폭행이라든지 이게 다 있어요. 가정폭력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때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때리면 더 잘해주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 연애할 때도 조금이라도 이제 상대방이 폭력적인 면을 보인다 하면은 좀 빨리 알아채고 그 눈에 콩깍지를 좀 빨리 걷어내고 단호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 황혼 이혼에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셔요. 재산 분할은 많이 복잡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뭐 10에서 한 30% 내외로 네. 상대방 결혼 전 재산이나 특임 재산도 분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은 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의 기책 사유가 꼭 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질문.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제일 어려워.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 민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뭐 외도,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외국은 그건 필요 없어. 1년만 별거하면은 그냥 이혼이 돼. 외국에서는 그걸 파탄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파탄뿐만 아니라 플러스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 또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책 배우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잘못을 해야 돼. 상대방이 유책 쌓이고 있어야지. 내가 유책 배우자면 이혼이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유책주의가 예전에는 이게 있어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왜 남편들이 본인들이 잘 나가고 막 아내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요즘에 아내들이 청구하는 남편들이 이혼 안 해주려고 그래. 왜 안 해주려고 할까요? 재산 분할. 재산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을 악용하는 거야. 양육권도 문제가 되겠고. 양육비도 줘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인과 살 생각도 없는데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재산 주기 싫어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있는 가정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보통 누가 가지고 가게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현상 유지의 법칙이다.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잘 안 바꾸려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제 보통 이혼하기 전에는 별거를 하잖아요. 네. 엄마가 이제 친정에 가서 아이를 한 2년, 3년 정도 잘 키우고 있어. 근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아이를 주라? 그럴 전 이유가 없거든. 네네. 그리고 간혹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안 볼 거니까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이제 딜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이잖아. 네. 자기 새끼인데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준다고 자꾸 생각을 맞아, 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위자료랑 재산 분할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위자료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위자료가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와 재산과 구분이 되죠.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 분할은 그게 아니라 잘못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자료는 얼마 안 돼요. 뭐 실무에서는 뭐 1,000에서 3,000. 재산 분할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재산이 많으면 재산 분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혼 시 위자료는 무조건 받는 건가요?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이게 꼭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부부가 파탄되는 건 남편도 잘못했지만 아내도 또 어느 정도 원인 제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쌍방 유책이 많아. 쌍방 유책 위자료가 안 나오거든. 너도 잘못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런 경우 좀 있거든. 약간 사람 심리가 그래 뭐 나도 잘못했으면 상대방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이걸로 그냥 끝내자. 이래서 상속을 또 안 할 수도 있거든. 제 개인적인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쌍방 유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혼 소송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럼 조정 이혼이랑 이제 판결문을 받는 이혼이랑 뭐가 좀 많이 다른가요? 이혼에서는 조정 이혼이 좋다. 왜냐? 제가 아까 이제 막 진단 싸움은 원수처럼 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정이 되면 조금 나. 왜냐하면 조정은 서로 화해하는 거잖아. 어쨌든 서로 양보해가지고 이제 사인하면은 어쨌든 조금씩 이제 좀 이게 누그러들거든. 감정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원수가 돼요. 덜 원수가 돼서 어떤 경우는 악수하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어. 조정 기간 요새도 4주인가요? 4주에 뵙겠습니다. 예, 뭐 옛날부터 4주는 아니었고요. 4주는 아니었고, 뭐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하도 사랑과 전쟁에서 4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조정기를 속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